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테마에 주목해 볼까요? 이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인사 먼저 나눌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에게서 가을 느낌이 물씬 납니다. 네. 예. 가을 느낌 가지고 어떻게 저희 자본기 공략해 볼까? 테마에 가을이 대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주식도 빨갛게 타올라야겠죠. 그러면 불타오를 수 있는 테마를 오늘 소개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로 받아치면서 바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뜨거울 수 있는 어떤 테마 오늘 보셨을까요? 네, 낙폭이 컸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안 밀려도 될 텐데라는 것보다 시장과 함께 더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어떤 구실을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좀 올라올 만한 섹터 없을까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거 관련된 AI 관련주 다음 주에 일정과 함께 한번 챙겨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도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포인트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많이 이제 꿈틀꿈틀거리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는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AI 관련주 동향부터 짚고 갈게요. 네, 이쪽 섹터는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섹터죠. 네. 네, 상반기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한국 증시 특성상 많이 빠집니다. 그게 그대로 이번에 한 두어 달간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나왔던 거는 저희가 생성형 AI 이거 뭐 물으면 답 준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오픈 AI와 함께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부분들이었고. 챗 GPT라고 생각을 쉽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예, 챗 GPT는 하나의 그냥 상표명인 걸로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왔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와,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겠구나라고 하는 성장성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AI가 우리가 단순하게 뭐 묻고 답하고 알아서 답해주고 이런 걸로 끝난다 그러면 아주 AI의 산업에 대해서 요만큼만 아는 것밖에 안 되겠죠. 이 전반적으로 AI가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이 들어왔었을 때 그럼 계속 아쉽지만 사람을 대체해서 어떤 역할을 더 생산성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부각을 많이 받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AI가 제 나름대로 빅테크도 그렇고 많이 투자하는구나, 산업이 크겠구나라고 네. 하다 보니까 AI 산업이 3년간 평균적으로 한 40%클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년 동안 40%면 복리를 계산하면 얼마나 커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고 AI 투자가 연평균 17%씩 늘어날 것이다 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5년 동안 그러니까 2028년이죠. 그때 가게 되면 10배 커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와 이거 그러면 다 돈이 되니까 그리고 또 시장의 트렌드니까 투자해야지 라고 하는 쪽에서 하드웨어가 또 먼저 부각을 받았었죠. 하드웨어 쪽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네.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의 메모리와 관련된 HBM 관련된 주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았었고 또 AI 관련주 하게 되면 또 작게는 거의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들이 가장 또 많이 중요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쪽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을 해야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들어가서 성과를 내고 그걸로 AI 산업에 나도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크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당장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이만큼 불었다가 이게 약간 꺼지는 과정 이거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속 탔죠. 네, 근데 지금은 일단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 이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러면은 괴리감을 안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AI주를 접근한다면은 어떤 포인트를 노려보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제너레이티브 AI는 네. 그냥 AI 산업에서 작은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산업은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특히 뭐 제조업체 어디든 갈 수가 있고 특히 방송국 우리 앵커님도 대체가 가능하고 있지요. 저도 사라지고 이상한 목소리 가진 사람이 이제 이게 할 AI가 수 있을 때 그럼 열심히 예. 합시다 그러면. 네, 할 때까지 네. 네.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거기다 또 이 AI 같은 경우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어디에 또 투자를 많이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보통 AI의 산업 그 구조를 봤었을 때 가장 먼저 학습을 해야 되겠죠. 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어떤 추론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내고 그러니까 추론부터 결과를 낼 때까지는 약간 연산이 좀 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국면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러닝하는 단계, 학습하는 단계만으로 이렇게 산업이 커진다라고 봤었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의 성장을 또 베팅을 한다. 당연히 금리에 그렇죠. 민감하게 영향을 네. 끼치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는 뭘 보느냐라고 봤었을 때 단순하게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실질금리와 관련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4%대 밑에 있다가 그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이구 하면서 성장주들이 많이 밀리기 시작했었고 이번에 다시 5%대 있다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장도 약간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런 많이 빠졌던 악폭과대 AI주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와 관련된 금리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산업이고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성과가 나오고 하는 과정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과 성과의 과정에서 단계별로 어딜 가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최근 시장에서 AI 관련주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앞서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떠한 포인트들 보고 계신지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까운 일정은 네. 다음 주에 몰려 있습니다. 두 개가 11월 6일 월요일 날 바로 오픈 AI가 개발자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게 최초인가요? 처음으로? 최초는 아닙니다. 최초는 아니고 LA입니다. 아, 네. 네, 라에서. 거기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얘기들 막 또 더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삼성이 AI 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7일 날이죠. 네. 그러면서 또 짐 켈러, 네. 예, 이분이 또 오셔서 오.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냥 네. 반도체 설계하시고 반도체 쪽에서는 아버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쪽에서 또 오다 보니까 관련된 얘기들 또 많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런 관점 쪽에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플랫폼 쪽에서는 오늘 실적 잘 나왔던 네이버 당연히 먼저 손꼽히겠죠. 오늘도 관련된 얘기들 좀 더 언급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밖에 AI 챗봇 관련된 쪽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이번에 낙폭이 컸던 회사 중에 하나는 솔트룩스가 바닥 찍고 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지금 부각받는 거는 AI 의료 쪽에 루닛이죠. 이쪽이 또 같이 약간 좀 작은 섹터 쪽에서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단기 낙폭이 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를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나오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AI 어떻게 지금 공략할까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감 이후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힘을 그래도 이어간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1% 상승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의 움직임이 오후장 가파랐네요.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장은 이렇게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오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상승이 하루짜리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한 번 더 위로 치솟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전부터 오후장으로 갈수록 그 패턴이 빨간불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부진한가 싶었는데 외국인 쪽에 힘을 얻어서 장중에 힘을 내는 모습 뚜렷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자,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주가 또 한 번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의미에서 기존 주도주가 다시 한번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장에서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소 시장에는 7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하면서 하락 종목은 100개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장중 흐름이 나왔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된 오늘이었고요. 3거래 연속된 빨간불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3거래 연속, 어제는 4.5%의 파워풀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까지 얻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 9점 찍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782선의 코스닥 지수 마침표 찍었다라는 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 추급적으로는 외국인이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도 흐름을 보이다가 10시 구간에 매수로 전환이 나왔고요. 900억 원대 매수 그리고 기관도 오늘 매수, 순매수 기록이 됐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긴 했지만 오늘은 투신권, 은행, 연기금,
특히 연기금 쪽에서의 매물이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연기금 쪽에서도 나왔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실 만하고요. 기관, 외국인은 매수. 그런데 오늘 개인 장중에 매도를 전환하면서 2천억 원 넘게 팔았다라는 점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그러나 막판에 크게 매도 물량 크게 늘리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400억 원가량 매도로 확인이 됩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많이 줄였습니다. 당중에는 900억 원 전후로의 순매도 공세를 펼쳤는데요. 막판에 연기금 쪽에서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순매수 물량 들어왔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가파르게 반응이 나왔던 쪽 한다면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원입니다. 20원이면 급락이라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322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1330원 선 위에 출발을 했다가요. 1322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에는 이 1320원도 밑도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또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빈농업부문 신규 고용 보고서입니다. 직전월 대비로 했을 때 이 규모가 절반 정도가 됐을 것으로 시장 예측치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둔화한다면 금리 인상 종료 분위기에 좀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다는 부분 주말 동안 여기 쪽의 흐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급락 1320원 선 초반대까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도 빠르게 스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의 힘이 좀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실적 발표 이후에 불을 뿜어내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셀 업체들 전반적으로 그 후광 효과라고 봐야 될지 오늘 기분 좋은 상승세가 많이 펼쳐졌다라는 점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이버 역시 호실적 안고 움직임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AI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네이버 역시 AI 쪽에 대한 코멘트 오늘 나왔죠. 5%대 상승 그리고 이탈하나 싶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20만 원 선 사수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 부분 특징으로 짚어드릴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은 6% 가깝게 상승 그런데 에코프로는 장중에 전환이 되면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그룹주 관련해서 본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기관 대상 수요 예측 마지막 날이라는 일정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과 함께 앞서 설명드렸던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 강하게 나왔고요. 막판에 더 강했던 종목 한다면 로봇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중심으로 오는 장중 흐름 보셨을 텐데 막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힘을 정말 크게 냈습니다. 7% 가깝게 오르면서 마무리됐다는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그래도 3거래 연속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포인트들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정리 먼저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럴 거면 왜 뺐죠? 그러니까요. 네, 계속 치사하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만히 버티고 있었으면 되는데 왜 저희 정신없게 이렇게 한 주 내내 지난주부터 뺐다가 이제 다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좋은 날만 남았을까요? 그거는 아이유 노래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또 스탠스를 가져가느냐라는 쪽인데 좀 속 시원하게 또 매수는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기술적이건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반등은 들어오는데 일단 가장 먼저 타겟이 맞춰주는 거는 항상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많이 빠진 성장주가 올라오는 개념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 쪽으로 오늘 로봇 할까 AI 할까 하다가 AI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약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성장주 개념 쪽에서 또 영어로 적냐면 A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AI 그렇죠. 먼저. 그래서 AI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럼 로봇인가요? 네, 그래서 기대를 해볼게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성과, 그러니까 나오는 변화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화학 쪽이나 또 의외로 요즘 지난주에 저희가 했었던 맞아요. 네, 화학 섹터들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런 쪽들의 변화라든가 또 인터넷, 게임 이쪽이 다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이제 안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장주의 개념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보험주 같은 경우는 또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을 못 따르는 모습들도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 AI 좀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마감 전에 저희 AI 포인트를 점검해 봤을 때 다음 주 일정 그리고 낙폭 과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AI 관련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너무 멀리 보는 것보다는 단기로 봐야 될지에 대한 팁도 좀 공유를 좀 해주세요. 네, 볼 때는 일단
금리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동향들이 계속 안정을 받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다음 주에 일정과 함께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인다. 일단 그렇게 되면 한 번은 팔자리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단기 낙폭을 어느 정도 좀 만회했다. 그럼 그거는 좀 챙기는 쪽으로 보시는데, 그리고 다시 트레이딩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섹터 내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그 안에서 돈이 누구가 먼저 더 빨리 벌기 시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AI 그냥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는 시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적,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 중에 골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 꼽아서 이야기 좀 풀어가 주시죠. 네, 엠로입니다. 엠로요. 네, 엠로는 엠로, 네, 두 글자인데요. AI 기반으로 SCM 하는 회사죠. 국내 1위입니다. 근데 잘 알려져 있다가 돈이 될 만하니까 삼성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삼성 SDS가 지분을 33% 갖고 있는 최대 지주 회사, 최대 주주입니다. 네.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러면 삼성 쪽에 여러 가지 계열사들과 협업을 해서 성과가 낸다라는 쪽을 봤을 때 내년 매출이 1,300억. 그래가지고 거의 2배 증가하네요. 영업이익이 310억, 3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다 보니까 그런 강한 성과가 나오는 어떤 기반들의 분기 실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회사구나라는 쪽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6천억 대다 보니까 지금은 비싸죠. 네. 근데 내년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맞춰갈 정도의 실적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밸류는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높은 밸류를 줄 수 있을 정도구나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지난번 고점대 들어오는 중요한 저항권대인 8만 원대가 1차 목표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5만 9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엠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 앞서서 이야기를 좀 해봤을 때 오늘짝의 포인트가 화학 쪽에서 잘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효성 TNC를 했습니다. 저희 거의 바닥권에서 이 정도면 제시를 해주신 겁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단 하루 빼고 상승세 32만 원 선에서 저희가 잡았고요. 이렇게 순항 중인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항상 순항 중일 때도 궁금해서 일단 박수를 쳐드리면서 오늘 장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전략 고민해볼지 공유해 주세요. 박수 뭐 아직 예, 좀 미루겠습니다. 뭐 박수무당도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포인트를 맞췄던 상황들이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그래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보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 스판덱스 쪽에 관련된 쪽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고 직전 고점대 이제 직전 고점대 매물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쯤에서는 한번 좀 비중을 줄여주셨다가 다음 흐름들이 탄력 받는지 보시고 나머지를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챙길 거 챙기고 그래도 시장이 약한데 잘 방어했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다음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42만 원 선을 목표로 두긴 했지만 일부 물량은 챙기면서 요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가보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탄력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AI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추천주 엠노였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마지막 코너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부보다는 후반부 흐름이 좋았습니다. 11월에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보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월요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